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오르겠고 동해안 쪽으로는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5mm 미만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안개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낀 지역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간당 70km가 부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으로도 시간당 순간 풍속이 55km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동해 남부 북쪽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파도가 또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도 동해 해상 쪽으로 밀려서 들어오겠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를 뛰어넘는 높은 물결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르겠고요. 점차 일교차는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닷물 고수온 현상이 한 달째 지속되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35개 양식장에서 7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에다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양식 어민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수온을 견디지 못해 죽은 물고기가 상자마다 넘쳐나고 이 양식장에서만 1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 냉동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수온이 17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수온은 27.2도. 입식한 지 겨우 4개월 된 어린 물고기도 모두 폐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출하 시기를 놓친 물고기의 양이 많다 보니 고수온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것 때문에 방송 타고 이래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고수온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저도 고기 키우다가 이렇게 많이 죽은 치어가 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한 달간 포항과 영덕, 울진 등 3개 시군 35개 양식장에서 7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은 지난달 7일 처음 발생했는데 한 달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 중인 수산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고수온이 30일 이상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양식장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고수온으로 47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25% 할인하는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 이달 말까지 한가위 선물 세트 특별 기획전을 통해 최대 25% 할인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ssg.com 등 제휴몰에서도 기획전과 할인 행사를 합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포항 철길숲에서는 한우 농특산물 장터를 열고 21일부터 24일까지 경주 실내체육관 앞에서는 추석맞이 큰 장터를 운영합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속개해 상임위별로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신라 금속공예관 준공이 1년 늦어지고 운영 방식도 정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구 경주역 등 폐철도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하동에 국비 등 195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신라 금속공예관입니다. 당초 5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어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이 내년 6월로 1년 연기됐는데 아직까지 공해관 콘텐츠와 운영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건물만 완공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지를 관련 부서나 재단이나 협의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경주시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 위탁과 직영 등 운영 방식을 종합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 콘텐츠를 구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5개월 정도 사실 늦어졌는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중에 완공되기 전에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그 운영 주체와 전시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배정할지를. 경주 폐철도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의원들은 경주시가 투자 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강제조항을 만들어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200억 이사니까. 경주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 매입에 앞서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다시 타당성 용역 검토하고 통자시설을 다시 받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동애, 이강희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모두 2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154억 원을 반영해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전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품목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3곳을 신규 지정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에 대한 신소 개탈을 11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을 태워 열을 내는 발전소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에 있습니다. 화석연료 감축이 지구적 과제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석탄 화력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대구 서구 비산동에 조성된 대구 염색산업단지. 염색과 섬유 가공 등 12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세계 최대 규모로 섬유산업 발전과 함께 대구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후 40년이 더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다량 배출 시설인 열병합 발전 시설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집 옆에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여전히 밤에 한 번씩 조금 매캐하다 싶어서 나가보면 연기가 막 굴뚝에서 막 나고 있고. 2018년 염색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80만 톤으로 대구 총 배출량의 8.6%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527톤으로 대구 총 배출량의 9.8%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석탄 발전소까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구의 고질적인 환경 민원 현장이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유연탄 대신에 예비 보일러로 사용하는 LNG 보일러를 주 보일러로 가동하러 촉구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빨리 폐쇄하는 것을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LNG 발전소를 더욱 넓게 가동을 할 것을 우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염색산단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전 후보지 검토,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 및 개발 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산단 이전지 선정과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염색 산단 이전은 대상지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쉽지 않은 데다 이전을 핑계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뿐이라며 유연탄 사용부터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임병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의 화학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은 880곳이며 최근 9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79건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영주시가 3년 전 치매 전담형 요양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47억 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영주시가 요양원 지원 예산 전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요양원 부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애써 확보한 국비를 굳이 반납해야 했는지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요양원 건립에 국도비 4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북 북부에선 영주시가 첫 선정이었습니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치매 전담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입소자 사망률, 폐렴과 욕창 발생률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는 안락한 돌봄 케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초 영주시는 12,6억 원을 더 보태 작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시가 국비 반납을 포함해 해당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곳 조화동에 물리치료실을 포함한 요양시설 2동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 예정지엔 시설은커녕 잡목만 무성합니다. 영주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사업 포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양원 위탁 운영 사업자에게 미리 땅을 기부받거나 임대받은 뒤 그 땅에 요양원을 건립해 다시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주시 의회 5분 발언에 나선 김하숙 의원은 영주 시민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6%인데 영주시의 의지 부족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주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이따금 사업비를 반납하는 곳 혹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 지자체란 인식이 중앙정부에 각인되어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연말 사업비 반납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요양시설 건립 사업비는 못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다음 달 말까지 폭력과 강도, 절도 같은 민생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길거리나 일터, 대중교통, 의료 현장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 사건은 9,800여 건으로 2021년 8,600여 건보다 14.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는 1,500여 건에서 1,800여 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 1억 원 이상 등의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읍면은 2억 원 이상, 2028년 7월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에서 융자대출을 받으면 경상북도가 대출금리 중 2%포인트를 지원하며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향토뿌리 기업 등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고 경북경제진흥원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출이 이뤄집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10명 가운데 3명은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어난 데 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 유지율은 71.1% 수준으로 대기업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환절기 계절의 특성상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불어 들어와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곳 많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해상 쪽으로도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다만 5mm 미만으로 그다지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낀 지역도 있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해 해상 쪽으로 오늘도 바람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간당 70km 이상 부는 곳, 그 밖에도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 쪽으로도 동해 남부 북쪽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동해 해상 쪽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방파제와 갯바위를 뛰어넘는 높은 파도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중국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구름 조금 낀 날씨가 되겠고요.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오늘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끼겠고 해상 쪽으로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 파도 높이는 1.5에서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상세한 낮 기온을 보시면 대구 현재 기온은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성주는 오늘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오늘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안동은 낮 기온 30도, 예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지금 현재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6도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